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효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모든 것의 시작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4명은 도대체 어떤 사이일까요? 그들의 이름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 실패, 도전, 결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으니까 실패랑 성공은 대충 어떤 사이인지 알겠는데, 도전과 결단이라는 사람에 있어서 문제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답을 찾기 위해 잠시 여러분들을 미술관으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미술관에서 제가 작품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작품 설명도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의 힌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저랑 한번 가보시죠. 우리 미술관 안으로 걸어 들어가 볼까요? 미술관답게 많은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요. 몇 개의 작품을 저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작품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은 인피니티 줌 아트라는 건데요. 미디어 아트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어떤 기법이 들어가 있는 작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흥미로우시죠? 한 장의 완성된 그림인 줄 알고 보니 더 큰 그림의 일부였고, 또 그 그림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조차도 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신인지 마술사인지 하는 존재가 나왔고요. 제가 화가를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화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각각의 세계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충분히 큰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그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신의 계획 안에 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 어떤가요? 제 해석이 좀 그럴듯한가요? 아까 봤던 실패라는 사람에게 모자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모자에 뭔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인피니티 줌 아트를 봤으니까 우리도 그 기법을 좀 응용해서 모자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실패의 사전적 정의가 씌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 결국 실패란 마음먹은 대로 뜻한 일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술술 풀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만약 반대로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정말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실패를 맛보기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하게 될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인피니티 줌 기법을 좀 더 써볼까요? 그럼 또 새로운 단어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네, 실패를 정의하는 문장 속에 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여라는 말은 바로 뭔가를 시도했다는 것이죠. 즉, 시도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잘못할 일조차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패의 결과가 일어날지 모름에도 뭐라도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도전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스럽게 도전을 많이 한 사람들은 실패도 그만큼 경험할 확률이 높겠죠. 그럼 도전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는다면 실패하는 경험도 얻게 되지만 동시에 성공의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고 실패가 없다면 성공도 없기 때문이죠. 물론 실패 없이 단번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매우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입니다. 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 실패를 가능하게 하는 도전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네, 도전은 바로 실패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좀 두려워하고 도전을 꺼립니다. 그 결과 도전이라는 행동을 옮기기 전에 계획이라는 것만 세우면서 좀 시간을 낭비하곤 하는데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필동서인 빠르게 실패하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계획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니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겠습니다. 도전해서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하늘이 바라시는 일을 내가 더 잘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선뜻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진 않는다고 저에게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는 미술관에 있으니까요. 다음 작품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어떨까요? 고흐의 작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린 작품은 나의 방이다. 여기서만은 색채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것을 단순하면서 방에 더 많은 스타일을 주었고 전체적으로 휴식이나 수면의 인상을 주고 싶었다. 사실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는가는 마음의 상태와 상상력에 달려있다. 사실 여러분, 고흐의 방 벽지는 보라색이 아니라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고흐의 마음가짐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해석된 고흐의 방을 우리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고흐 이전에는 보이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닌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반 고흐는 현대 미술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20세기 초 반 고흐의 작품을 본 화가들은 표현 기법과 형태와 색채에 변화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화에서의 표현의 다양성을 고흐가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반 고흐의 강한 영향을 받은 프랑스 화가 모리스 블라밍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고흐를 더 사랑한다. 과거에는 그림이 얼마나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가 포인트였다면 고흐 이후에는 작가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공부도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심지어 대인관계까지 넓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그림은 꽤 우울하고 어둡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흐는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한 나의 인식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 어려운 현실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화풍으로 인생이라는 캔버스를 칠하는 대신 희망의 빛으로 그 캔버스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희망의 색을 입히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자각에 이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각에 이은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희망을 그려나갈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참 부모님의 생애와 말씀만 봐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는데요. 참 아버님이 16세 때 메시아 자각을 이루셨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작 16살의 나이가 청년이 그릴 수 있는 현실의 그림이란 한계가 분명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각에 이은 결단은 그러한 현실을 뛰어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빛의 그림을 그려나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전부가 무너지고 다 흩어진 입장에서 단 하나, 내가 어린 소년으로서 이것을 바로잡고 책임져 가지고 나라를 넘어서 세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을 느낄 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런 것이 있으니 예수님도 만나가지고 통고를 받고 결심할 때 전부가 내 일신의 소명적 책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참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독생녀가 자신의 의사로 결정을 할 때까지 하나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나 자신 또한 섭리를 알게 됩니다.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버님의,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없구나. 어린 나이였지만 결심했습니다. 보여지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하는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각을 통한 결단을 하였을 때 마침내 내 그림은 하늘 부모님을 향한 희망의 빛으로 채워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의 답이 나왔네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였습니다. 도전은 실패의 어머니였고요. 마지막으로 결단은 도전의 어머니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각을 통한 결단이 없다면 그 어떤 성공도 꿈꾸기 힘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미술관을 닫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작품을 보여드리며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쇠라의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인데요. 자, 이것도 인피니트 아트 기법으로 좀 크게 봐볼까요? 줌인해서 봤는데요. 이 그림의 특징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점묘화입니다. 점묘화란 붓으로 일괄 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 하나하나를 찍어가면서 그린 그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의 수많은 점들의 집합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이죠. 각각의 점이 한 명의 사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인피니트 줌 아트 기법으로 그 한 점을 확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한 점에서 하나의 큰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존재하는 각각의 모든 점들이 다 그렇게 저마다의 세계와도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점들은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점들이 모여서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멋진 그림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각각의 점들도 확대해서 보면 저마다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듯이 우리도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의 그림이 모여서 전체의 그림을 이루게 되겠죠. 저는 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전체의 그림을 하늘 부모님의 섭리적 여정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각각의 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써나가는 역사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리 작아 보여도 들여다보면 그 한 점 한 점이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내가 하늘 부모님의 섭리적 여정이라는 작품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는 자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다음과 같이 결단하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내가 처한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늘 부모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성장을 멈추지 않겠다. 내 현실을 희망의 빛으로 채워나가겠다. 이제 미술관을 닫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했는데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결과적으로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 미술관을 함께 방문했을 때 제게 여러분들의 결단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